자, 안녕하세요. 김학규입니다. 오늘은 자기력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기장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봤었죠. 그래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균일한 자기장을 정리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자기력이라고 하는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을 일단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기장은 지난 시간에 무엇이 자기장을 만드는지를 정리해 줄 수 있었는데요.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죠. 여러분들 전기장은 전하가 만들고 자기장은 여러분들 전류가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자, 나중에 심화 때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지만 전기장의 변화도 뭘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 앙페르, 그다음에 맥스웰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알아내서 자, 두 가지 법칙. 이건 나중에 합쳐서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장은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지만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듭니다라는 내용들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럼 자기력은 도대체 뭐냐? 이건 힘이에요. 자기력.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이 여러분들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원조가 좀 따로 있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대전입자가 움직일 때 받는 힘을 우리가 이것도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대전입자가 받는 힘을 우리가 로렌츠 힘이라고 이름을 좀 따로 불러서 대전입자는 또 시험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전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일 때 받는 힘 로렌츠 힘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직선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좀 공식은 좀 정해져 있어요. BIL 사인 세타라고 하는 여러분들 식이름 정해져 있어서 자기장의 세기와 도선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 자, 사인 세타. 우리 물리 공식 중에서 사인 세타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냐면, 자, 수직 성분 길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장과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수직 성분인 길인 도선의 길이로 계산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자기력, 직선 도선이 받는 자기력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원리를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양쪽에 자석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도선 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자, 자석 때문에 일단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여러분 형성되어져 있고 그 자기장을 B1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도선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럼 자, 우리 오른손 법칙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B2라고 하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자기장은 벡터여서 자, 이 직선 도선의 위쪽을 보세요. 자, 위쪽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같네요. 그럼 우리 벡터는 방향이 같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강, 즉 여러분들 세집니다. 위쪽의 자기장이 세지고 도선의 아래쪽 부분을 보면요.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반대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그럼 센 쪽에서 약한 쪽,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원리는 이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력의 방향을 찾을 때는 항상 오른손 가지고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고등학교 때는 왼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는 다 항상 오른손만 여러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향은요.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고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엄지가 전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 그러면 자, 손바닥의 방향이 우리 힘의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엄지와 4개의 손가락, 손바닥의 방향은 항상 여러분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거만 이렇게 휘어지거나 여러분들 접으면 안 됩니다. 쭉 펴서 4개의 손가락, 우리 엄지의 방향, 손바닥의 방향 항상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늘 결정해 주고요. 방향은 자, 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방향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엄지,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요. 자, 세기는 자, 요렇게 결정돼요. BIL 사인 세타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자, 사인 세타. 요거 나중에 우리 되게 많이 쓸 텐데요.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 여러분, 전류의 방향이랑 도선의 길이 방향이랑 어차피 같을 겁니다. 그러면 세 개가 다 수직일 때, 여러분들, 요런 그림을 보면 수직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방향은 자, 이렇게 결정해 주고, 세기는 BIL 사인 세타입니다. 라는 것들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경우도 한번 얘기하죠. 우리 좀 전에는, 자, 우리 정면에서, 도선에서 전류가 좀 튀어나오는 방향을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얘네들은, 자, 자기장 이렇게 있고, 자,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힘의 방향, 자, 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자, 이렇게 작용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기는 똑같이 하는 BIL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도 자기장의 방향이랑 도선의 우리 길이 방향, 우리 전류의 방향이 다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BIL 사인 세타는 뭐 90이니까 사인 90은 1이어서 사인 세타는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요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의 길이 방향의 사이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는 BIL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잘 좀 생각해 보면 도선의 길이 방향 중에서 자기장의 수직 성분에 해당되는 거는 요만큼의 수직 성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L'이라고 한다면 우리 L 사인 세타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L'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력은 자, 도선의 길이 방향과 자기장의 수직 성분끼리 계산합니다. 라는 것들로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예제 좀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 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직성분, 자, 요만큼이 우리가 수직성분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0cm를 우리가, 자, 사인 30에 해당될 거니까 얘는 5cm라고 얘기할 수 있고, 5cm는 미터 단위로 좀 바꿔주세요. 0.05m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기장도 문제에도 주어져 있고, 자, 전류의 세기도 문제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도선이 자기장과 수직성분에 해당되는 0.05m도 주어져 있어서 자기력의 세기는 20 곱하기 10 곱하기 0.05 뉴턴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한 예제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자기력을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직선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받는 힘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두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을 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1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도선, I2의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도선, 거리가 지금 R만큼 나란하게 지금 여러분들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I1 때문에도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I2 때문에도 여러분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원리를 먼저 얘기하자면, I1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지금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I2라고 하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튀어나오는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쪽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방향이 같죠?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자기장이 여러분들 더 세질 거고요. 가운데는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게 돼요. 그러면 양쪽의 센 곳에서 약한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서로들 안쪽으로 밀어내서 얘네들 인력이 작용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력. 자, 이렇게 작용하는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찾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항상 자기력의 방향을 찾을 때는 항상 오른손 법칙 이용해서 찾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자기가 만든 자기장은요, 자기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오른쪽에 있는 I2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도선은 I2가 만든 자기장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오른쪽 도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I1 도선이 오른쪽 도선 근처에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을 거고요. 또 I2 도선이 I1 도선 근처에는 어느 방향으로 자 이거 다 돌리셔야 돼요. 돌리셔서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류하고 자기장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 I1이라고 하는 왼쪽 도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I2라고 하는 도선도 마찬가지 전류 자기장해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되는 이러한 힘의 방향을 앞으로는 이렇게 찾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장에 뭔가 여러분들 세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안쪽으로 인력이 작용합니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력의 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F1이라고 하는 자기력은 B2예요. 우리 I2가 만드는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B2 I1L. 그럼 B2 대신에 2파이R분의 뮤제로 I2, I1L을 쓸 수 있고요. 또 F2는 I1이죠. B1이에요, B1. 우리 F2, 즉, 여러분들, 이 I2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I1이 만드는 자기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1, B1, I2L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B1 대신에 2파이R분의 뮤제로 I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크게 같아요. 그럼 작용 반작용입니다. 두 개의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서로 작용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이어서 크기는 반씩 같게 되고요. 이걸 정리해서 표현해주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네요. 2파이R분의 뮤제로 I1, I2, L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여러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떤 걸 이용해서 오른손 이용해서 여러분들 방향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방향이 같으면 인력이 작용하고 방향이 반대로 흘러가는 직선 도선이 나란하게 놓여져 있을 때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라는 것들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 도선이 받는 힘, 자기력은 이렇게 그럼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인력이 작용할 때는 가운데가 자기장이 약해져요. 양쪽이 자기장이 세서 안쪽으로 작용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자기장이 세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직선 도선이 받는 자기력, 두 번째는 두 직선 도선의 자기력을 여러분들 정리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전입자가 받는 힘이라고 해서 로렌츠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QVB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또 원조는 좀 따로 있어요. 원조는 어떤 식의 원조가 있냐면 Q에다가 오늘 V 벡터에다가 크로스 B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원래 우리 로렌츠 힘 자기력의 원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전입자가 Q라고 하는 대전입자가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자기장 속에서 수직 성분이에요. 우리 크로스 벡터는 수직이었었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들어가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대전입자가 받는 힘, 우리 크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전입자는 플러스 대전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대전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그냥 한 방향으로 좀 얘기할 수 있었지만 대전입자는 좀 종류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 게 좀 여러분들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 대전입자가 움직이면 그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고 마이너스 대전입자가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갑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른손 써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입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엄지를 그대로 잡아주세요. 근데 마이너스 대전입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우리 마이너스 대전입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엄지 방향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입자에 따라서 우리 엄지 손가락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를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대전입자가 자기장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힘을 받아요. 그럼 엄지, 우리 플러스 대전입자는 우리 엄지 방향 오른쪽, 자기장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되어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휘어지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엄지가 휘어지면 당연히 우리 손바닥의 방향도 같이 휘어지게 되죠. 이거 여러분 다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원운동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대전입자는 반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대전입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엄지의 방향은 왼쪽으로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로렌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는 자, 이러한 여러분들 궤적을 좀 여러분들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대전입자냐, 마이너스 대전입자냐에 따라서 우리 동일한 자기장 속에 입사했을 때 휘어지는 방향이 다르구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전입자 우리 힘 받는 로렌츠임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여러분들 로렌츠임은 항상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수직으로 작용하면 우리 한 일의 양은 항상 0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일의 양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는 이 일의 정의를 얘기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수직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항상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빠르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V0로 입사한 대전입자는 우리 로렌츠를 받아도 계속 V0의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대전입자도 마찬가지. 자, 우리도 항상 V0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로렌츠임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항상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될 힘이 좀 있어요. 우리 구심력 생각나셔야 되죠. 우리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원운동할 때 우리는 무엇의 역할을 하는 힘을 찾아줬었냐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을 찾아주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인 경우에는 우리 구심력의 역할을 만유인력이 합니다. 라는 거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 대전입자가 원운동을 합니다. V0를 빵 발사했어요. 플러스 대전입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는데 우리 뭐가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로렌츠임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식을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식에서부터 V 약분시키고 R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나타내 주시면 자 QB분의 MV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린 이 속력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운동이잖아요. 그럼 원운동에서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T분의 2파이 R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집어넣고 주기에 대해서 정해주면 자 주기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 QB분의 2파이 M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회전 반경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 주기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주기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떤 좀 특징이 있냐면 자 질량과 전하량과 자기장은 둘 다 회전 반경과 주기에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속도 있잖아요. 속력이네요. 우리 대전입자의 속력은 회전 반경에는 영향을 주지만 주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죠. 좀 전에는 V0로 발사시켜서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V0를 만약에 발사를 시켰어요. 그럼 자 속력이 2배가 되면 회전 반경 당연히 몇 배가 될 거예요? 2배 되겠죠? 자, 그래서 2R이라고 하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속력이 2배가 됐지만 갔다 와야 될 거리도 지금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반지름이 R인 경우에 주기를 T라고 한다면 2R이라고 하는 원운동을 할 때도 주기는 T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로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주기는 속력과 무관합니다. 라는 것들 하나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간단히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자기장의 세기가 빈 균일한 자기장 속에 자, 우리 질량 M이고 자, V의 속력으로 반지름이 R인 지금 원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썼던 식 회전 반경 R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 QB분의 MV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고요. 자, 주기 T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QB분의 2파이 M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대전입자의 속력을 2배로, 좀 전이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자, 대전입자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틀리죠? 우리 로렌츠임이 뭐였어요? 로렌츠임이 QVB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속력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자기력도 2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크기 2배가 된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고, 반지름 당연히 2배가 되지만, 주기는 상관이 없어서 2번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로렌츠 힘의 활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QVB, 로렌츠 힘을 받는 대전 입자의 활용이라고 하는 내용들 좀 정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가 속도 선택기라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화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위쪽과 아래쪽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E라고 하는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공간, 즉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공간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플러스 Q예요. 플러스 Q라고 하는 대전 입자입니다. 자, 얘를 자 오른쪽으로 V라고 하는 속력으로 빵 여러분들 이 공간 속으로 지금 입사를 지금 시킨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전 입자가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이런 조건들을 좀 찾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조건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등속 직선 운동.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면 자, 우리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0이 나오려면 자, 전기장 속에서는 전기력을 받게 될 거고요.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니까 우리 자기력을 여러분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떤 것들, 자, 좀 그림을 좀 그려서 얘기할 텐데. 자, 대전 입자 지금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였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게 돼요? Q2라고 하는 전기력을 받게 되고, 위쪽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게 돼요? 로렌츠 힘을 받게 되죠? 자, 로렌츠 힘의 방향은 항상 오른손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플러스 대전 입자니까 오른쪽 방향 엄지, 자,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위쪽 방향이 지금 로렌츠 힘의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손 안 쓰죠? 전기장의 방향은 뭘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전기장의 방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 로렌츠 힘의 방향은 위쪽 방향 QVB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두 힘의 크기가 어떨 때 늘 같을 때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 합력이 0인 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론 질량은 고려하겠지만, 질량이 있긴 하지만 뭐는 고려하지 않을 거냐면 중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QE하고 QVB가 같았을 때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럼 속도가 얼마를 만족하면 B분의 2라고 하는 속도를 만족하면 대전 입자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조건의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에 해당되는 자, 속도가 선택되면 자, 요 공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라는 게 자, 첫 번째 로렌츠 힘의 활용, 속도 선택기에 관련된 내용도 해당돼요. 자, 두 번째는 질량 분석기예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 어떤 대전 입자예요. 플러스 Q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Q에 해당되고 V0를 빵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 어떤 것들 자기장만 있으니까 로렌츠 힘은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전 입자, 자, 이 대전 입자를 1번 대전 입자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대전 입자를 또 발사했더니 얘를 우리 2번 대전 입자라고 자, 요렇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대전 입자, 2번 대전 입자. 물론 절대로 뭐는 변하지 않아요. 속력은 변하지 않고 V0의 늘 반 바퀴를 돌아서 원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좀 반지름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어떤 대전 입자? 2번 대전 입자가 더 지금 반지름이 큰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로렌츠 힘이 90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해 봤었죠? 자, QB분의 M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Q, 전하량과 자기장과 속력이 다 동일한다라고 한다면 회전 반경 우리가 무엇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질량에 비례하니까 자, 누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회전 반경도 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질량은 어떤 대전 입자? 1번하고 2번 대전 입자 중에서 2번 대전 입자가 더 크게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물에서는 원심 분리기 같은 데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질량 큰 놈이 바깥쪽에 연들 더 큰 원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기출문제도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쭉 보시고 201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MD에서의 기출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만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지금 대전 입자가 여러분들 자, 입사했나 봐요.
Y축에 대해서 45도를 입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원운동을 하고 V의 속력으로 여러분들 대전입자가 좀 튀어나가는 상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대전입자는 우리 절대로 자기장 쪽에서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속력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도 반드시 V의 속력을 자 이렇게 입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운동을 했으면 자 원운동에 뭔가 중심이 있겠죠. 자 여기를 O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그럼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도 반지름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45도라고 좀 나와져 있죠. 근데 항상 모든 대전 입자는 운동 방향이랑 반지름 늘 수직 관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입사할 때도 수직, 여기에서 나갈 때도 항상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45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라고 하는 이런 값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여기가 늘 수직을 저는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지금 대전 입자가 나올 때가 요 거리가 지금 얼마로 나오죠? 요게 L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R제곱 더하기 R제곱 한 값이 자 L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루트 2R이라고 하는 값이 L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회전 방향 지금 루트 2분의 L이라고 하는 지금 원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돼요. 그랬을 때,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대전 입자는 양으로 대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나와져 있죠?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화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입자는 지금 들어가자마자 좀 어느 쪽으로 좀 로렌젬을 받은 거냐면, 자, 요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자기장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 근데 대전 입자가 들어가자마자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대전 입자가 운동하는 방향의 어느 방향으로 지금 결정됐어요? 대전 입자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결정된 거네요. 그러면 우리 엄지의 방향이 대전 입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결정될 때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어떤 대전 입자였었냐면 마이너스 대전 입자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여러분들 틀린 내용에 해당돼요. 양으로 대전되어져 있는 입자가 아니라 음전화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V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계속 V로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얼마의 속력으로 여러분들 운동하고 있어야 되냐면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로렌젬은 절대로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 맞는네요. 그 다음에 우리 디귿도 확인하죠. 자, 입자의 질량이 얼마겠네요. 그럼 우리 QVB 로렌젬 그대로 쓸 거예요. QVB라고 로렌젬이 90영역을 합니다. 근데 반지름이 루트 2분의 L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MV 제곱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V 약분시켜주고 자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M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M에 대해 정리해 주니까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 값이 늘 나오게 될 거냐면 자 우리 루트 2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들 원래 위에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루트 2 V분의 우리 얼마로 큐비 L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디귿까지 여러분들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내용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로렌젬은 아주 많이 나오는 대전 입자가 원운동 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기력 중요한 거예요. 자, 세 가지 정리하세요. 직선 도선이 받는 힘, 자, 두 직선 도선이 받는 힘, 그 다음에 대전 입자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로렌츠 힘 꼭 정리해 주시고, 자, 물리는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자료실에 기초 연들 문제풀이, 제가 기본하고 심화 문제도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런 것들도 우리 꼭 문제 푸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